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기본도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에 있는 부분만 할 거라서 작도와 합동문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점선면각 요거에 대한 정의를 이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정의를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외워야 된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관계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좋은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뭔가 이제 차원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하거나 해야 되니까 그냥 외우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종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직접 이제 실험을 해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점선면에 대한 조금 이제 심화, 확장 같은 느낌이고 이제 동의각과 억각은 이 우리가 배운 각에 대한 좀 확장적인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점선면 각 뭐 요거에 대해서 정의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준비 학습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은 뭐 이제 선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한 점에서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 선은 이걸 이제 끝없이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없이 늘린 고든 선 얘만 따지면 이제 직선인데 한 점에서 한쪽으로만 하는 거니까 얘는 반쪽만 있어서 이제 반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각, 직각, 둔각. 예각, 직각, 둔각이라는 것은 이제 직각, 즉 90도를 기준으로 90도보다 작냐, 90도보다 작다, 얘는 90도보다 큰 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놈이 둔각이고 이놈이 예각이고 이놈이 직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두 삼각형이 합동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합동이라는 것은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이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똑같을 때 이 대응되는 점도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중요해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둔각, 예각, 직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직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직각은 니은하고 이제 미음이죠. 그래서 니은은 미음에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역니은이라는 선하고 니은디귿이라는 선을 비교를 해보면은 기역니은 선이 좀 더 길죠.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얘를 A, 얘를 B라고 두면은 이제 이 리을, 미음, 비읍 이 삼각형에서도 요 놈이 이제 길고 얘가 좀 더 짧으니까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점을 다 올바르게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직각이 있는 곳으로 갔으니까 여기서도 리을에서 미음으로 가야지 이제 직각으로 가는 거겠죠. 똑같은 A라는 선분에 있어서 그래서 점기역의 대응점은 리을이다. 리을로 대응된다. 얘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리을 미음의 대응변은 기역 니은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변 기역 니은 각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은 각 이것도 순서 중이에요. 기역의 대응점은 이제 리을이었죠.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만 따지는 거니까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이거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기본 도형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쭉쭉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점을 딱 찍으면은 이 점이에요. 지금 뭐 선생님 손이 안 보여가지고 조금
설명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점을 하나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애플 펜슬로 콕 찍었을 때 점이 생겨. 근데 이거를 콕 찍은 다음에 한쪽으로 쭉 그리면은 이제 요런 게 선이 된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선을 이제 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복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쌓자. 이렇게 선이 이제 막 움직이면서 지나간 자리를 이제 계속 채워 넣는다 생각하면은 요러한 이제 사각형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겠죠? 왜 없어졌어?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면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도 이제 나와 있죠? 오른쪽에도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움직였다 얘기해도 되고 모였다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점이 모이면은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은 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순서예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이 된다. 자, 이때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선이 이제 쭉 곧게 돼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직선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왔다 갔다 뭔가 꾸불꾸불 되면은 이런 것을 곡선이라고 한다. 면도 이제 반듯한 이러한 이제 반듯한 평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마치 종이를 좀 구부렸다 생각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삼각뿔, 원기둥 뭐 그런 거는 이제 입체도형이라고 합니다. 입체도형이라고 하고, 지금 이 태블릿에 그릴 수 있는 이런 곳은 평면에, 이제 태블릿은 이제 평평한 평면인 거잖아요. 그 액정이. 그래서 평면도형입니다. 거기 그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점선면은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점, 선, 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것들을 다 뭐 가구라고 해도 되고, 우리 몸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제 책상이라고 해도 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점선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그럼 또 뭐 점들끼리 뭐 만날 수도 있고, 선끼리 만날 수도 있고, 선이랑 면하고 만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용어가 있습니다. 선과 선,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교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만나서 생기는 이제 뭐랑 만났든 간에 어쨌든 만나서 생기는 점, 교선은 만나서 생기는 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교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하고 선과 면이 만나고, 이제 교선 같은 경우는 면과 면이 만나서 이제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두 입체도형에서 교점과 교선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점이라는 것은 이제 선하고 면 뭐 그렇게 만나야 되니까 선하고 선끼리 이제 만나는 걸 다 찾고, 이제 선과 면이 만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뭐 없죠 이제 여기서 더.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6개. 교선의 개수는 뭐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면과 지금 선생님이 이제 빨갛게 칠하는 이 면하고 파랗게 칠하는 이 면하고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 보라색 선이 이 보라색 선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런 게 교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찾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9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잠깐 정지했다가 하시면 되고 바로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여기서 뭘 세야 되냐? 교점의 개수, 교선의 개수 세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점하고 선을 센다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그래도 일단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직선, 반직선, 선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선, 반직선, 선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점과 점을 이으면은 얘는 선분이고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쭉 이어지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네는 반직선. 그리고 두 점이 있고 두 점을 통과해 가지고 양옆으로 쭉 이어져 있면은 계속 가면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직선이라고 하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호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자, 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으면은 두 점을 통과해서 양옆으로 쭉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직선이 지나는 두 점 A, B를 적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통과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나아간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이제 화살표 같은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선은 보통 이제 라인이라고 이제 영단어로 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직선이 뜻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L만 갖고 와가지고 직선 L로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 AB랑 직선 BA는 서로 같은 직선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반직선 같은 경우는. 자, 반직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이제 점 2개가 있으면은 A에서 B로 가는 반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직선이라는 것은 A랑 B라는 점을 지나는데 A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간다 라고 나타내면 되고, 만약에 얘가 이제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쭉 이어간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써야겠어요? B에서 출발해서 A로 간다 이렇게 쓰던가, A, B 쓰고 B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다르죠? 다르다. 그래서 반직선 이제 AB랑 반직선 BA는 서로 다른 반직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똑같은 반직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호 잘 나타내고, 자, 선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점하고 점을 잇긴 하는데 딱 잇고 끝나죠. 이 점을 통과해 가지고 더 어딘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더 간다라는 걸 표시했다면 직선과 반직선이, 선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딱 여기서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난다. 그런 식으로만 끝나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8개의 점이 있을 때 다음 도형을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시오. 직선 AB, 일단은 기호로부터 다 나타내 봅시다. 선분, 반직선 2에서 F로 간다 라는 뜻입니다. 반직선 GH도 G에서 H로 간다. 자, 여기다가 이제 나타내 보면은
A에서 B에 대한 두 점을 잇고 그 다음에도 더 나아가니까 검은색이 잘 보이려나요? 좀 두껍게 그리자. 이렇게 A, B를 둘 다 지나면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겠고요. 선분 CD 같은 경우에는 그냥 C에서 출발해서 D에서 이게 딱 끝나면 돼요. 반직선 EF는 E에서 출발해서 F 쪽으로 계속 끝없이 나가는 거고, GH도 G에서 시작해서 H 쪽으로 계속 나갑니다. 자, 여기서 그럼 그림이 뜻하는 건 뭐냐라고 보면은 직선 AB 같은 경우는 이 철로는 이제 A랑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계속 뻗어 있잖아요. 뭐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반직선 EF랑 반직선 GH 같은 경우는 이제 불빛이 앞으로만 나가니까 E에서 F로만 가고 G에서 H로만 간다. 그렇게 반직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 딱 하나로 끝나니까 그냥 선분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3번. 오른쪽 그림에서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지금 직선이 이렇게 있죠? 한 직선 위에 있다. 서로 같은 도형끼리 짝지으시오. 자, 이런 걸 볼 때는 여러분이 이게 점이 달라져도 어쨌든 그렸을 때 완전히 똑같으면은 그거는 같은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선 BA랑 직선 CA를 한번 그려봅시다. 좀 바로 위에는 말고 다른 데다가 좀 그려볼게요. 직선 BA는 B랑 A를 잇는 양옆으로 쭉 뻗은 직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살짝 위에 했어요. CA 같은 경우는 A랑 C를 지나면서 이제 양옆으로 이제 뻗은 직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을 지금 선분 AC랑 이제 겹치게끔 점 AC를 지나게끔 그리고 옮겨주고 얘도 BA를 지나게끔 그려주면은 완전히 겹치죠? 그래서 요 놈은 똑같은 도형이다. 같은 도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본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AC는 선분이고 CD 선분 다르죠? DC 선분 어쨌든 C랑 D를 잇는 선이기 때문에 CD랑 DC는 같은 녀석이 되겠고, A에서 B로 가는 반직선은 요 놈이 되고, 얘는 D에서 C로 가는 반직선은 요게 되니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쌍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분, 직선, 반직선, 기호로도 알고 도형으로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 거리라고 하면은 그냥 A랑 B를 잇는 선분에 대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AB의 거리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왜 그렇겠어요? AB를 잇는 선은 정말 많아요. 이렇게 그어도 얘는 곡선이 되고, 이렇게 그어도 얘도 곡선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A에서부터 B까지 여러분이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다라고 하면은 도로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제일 짧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가장 짧은 길이가 바로 선분 AB의 길이고, 그게 바로 두 점 AB의 거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라던가 그런 걸로 따져보면은 그냥 직선거리라고 하죠. 두 점을 잇는 바로 갈 수 있는 거리.
어쨌든 그냥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외우자. 자, 그리고 길이가 같을 때는 등호를 표현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선분 AB의 위에 이제 한 점 라지 M이 있는데 요놈이 이제 그 점 M을 찍었을 때 A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랑 M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요놈이 이제 같다라는 뜻입니다. 길이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점 라지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한다. 이제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가운데 있는 점이다, 중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자주 보이는 되게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중점은 그냥 가운데 점인 거예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는 여러분이 한번 멈추고 해보세요. 선분 AB의 길이는 7cm다 라고 하면은 AB는 7cm, AC는 5cm다 하면은 여기다가 5를 이렇게 적으면 되고, B부터 M까지의 길이는 안 나와 있네 라고 하지만 지금 C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랑 B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C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몇 cm야? 4cm라고. 얘도 4cm겠죠? 그래서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B에서부터 M, M에서부터 C 두 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4 더하기 4는 8이라서 얘는 8cm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4번. 점 M은 이제 점 AB의, 선분 AB의 중점이고 점 N은 MB의 중점일 때 빈칸에 알맞는 수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큰 거에서부터 해도 되지만 작은 거에서부터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 N은 이제 MB의 중점이라고 하니까 여기 길이를 1이라고 하면은 NB의 길이도 1이 되겠죠. 그럼 M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몇이겠어?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A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랑 M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도 같으니까 여기도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길이 몇? 전체 길이는 2 더하기 2인, 죄송합니다. 2 더하기 2인 4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MN 길이는 1이고 AM 길이는 2니까 앞에 2분의 1을 해줘야지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B 길이는 4고 NB 길이는 1이었어요. 앞에다가 4를 곱해줘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수학영양 기르기. 민지는 학교 수학축제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다음을 이용하여 민지의 체험관을 찾으시오. 민지의 체험관은 직선 CD 위에 있다. 그럼 일단은 직선 CD를 그려보죠. 자, C랑 D를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가게끔 그립시다. 직선이니까. 그리고 선분 AD의 중점, 선분 AD의 중점, 요 놈의 중점, 그리고 선분 AC의 중점에는 각각 체험관 CB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분 AD의 중점이 C라는 거고 선분 AC의 중점이 B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똑 잘라가지고 A부터 C까지의 거리랑 C에서부터 D까지의 거리가 같고, 이제 B에서 똑 잘라가지고 A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C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금 4번처럼 여기 길이를 1, 1 합치면은 2. 그러면은 이 길이도 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민지의 체험관에서 체험관 D까지의 거리는 민지의 체험관에서 체험관 A까지 거리의 3배다 라고 돼 있죠. 자, 민지의 체험관에서 체험관 A까지의 거리의 3배래. 민지의 체험관은 지금 CD 위에 있어요. 그래서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모르는데
민지의 체험관 이거 모르는 데서 어쨌든 D까지의 거리래. 그러면은 뭐 A, B, C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민지의 체험관이 체험관 D면은 거리가 0이 되는데 몇 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체험관 A까지 거리니까 A도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 B까지의 거리랑 A까지의 거리가 3배 차이가 난다 라고 되는 거니까 민지의 체험관은 B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 뭐 막곡지각, 직교, 수직이 등분선, 수선의 발 뭐 여기까지 하면은 끝나겠죠. 뭔가 양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냥 하나하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직선 2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개념 열기에서 반직선 OA, 그러니까 O에서 출발해서 A를 지나 이렇게 가고, 반직선 OB는 O에서 출발해서 B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점은 어디예요? O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반직선 OA랑 반직선 OB가 이루는 각은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A에서 출발해서 O를 지나 B로 가는 여기 꺾여진 이게 얼만큼 꺾여져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각이고 이거를 도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정우에서 시작한 두 반직선 OA, OB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 AOB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각이라는 것은 지금 점 O에 있죠? 점 O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각 O나 각 A 얘를 그냥 각 A라고 하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문자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각 A, O, B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A, O, B라고 하면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데 O에서 이제 얼마나 꺾였는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큰 각은 260도고 작은 각은 100도예요. 그럼 이 중에서 보통은 작은 각을 이야기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각 100도다 이렇게. 그래서 얘 쭉 읽어주시면 돼요. 각 A, O, B에서 점 O를 각의 꼭지점, 점 O를 각의 꼭지점, 두 반직선 OA, OB를 각의 변이라고 하고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변 OB가 변 OA까지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이제 45도라면은 이 두 반직선 얼마나 꺾였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회전한 양하고 이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전한 양으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굴이 있고 눈이 이쪽을 바라보다가 여기 앞을 바라보다가 이제 왼쪽을 바라봤어. 그러면은 이 눈을 돌린 각도 또는 이제 시선에 대한 각도가 요만큼 흘러갔는데 얘는 직각이죠. 90도. 그러니까 이제 90도만큼 회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선을 볼 때. 그런 걸 이제 각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X, X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POQ나 QO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Y는 어떻게? Q에서 O를 지나 R로 또는 R에서 O를 지나 Q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5번도 결국은 그림 다 빼고 보면은 A, B, C, O, 여기는 X, 여기는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더 크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각이 두 개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각 O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X를 얘기하는 거야, Y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각 X, 각 Y 이렇게 표시하던가 아니면은 이것처럼 A, B, C, O를 표시해서 각 X 같은 경우는 A에서 O로 갔다가 C로 가죠. 각 AOC 또는 각 COA. 각 Y 같은 경우는 BOC 또는 COB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각 O는 잘 쓰질 않아요.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왔네요. 이 두 반직선이 이제 완전히 이제 OB라는 반직선하고 OA라는 반직선이 있는데 이게 쭉 회전을 하다가 마치 A에서 B까지 직선 그린 거랑 똑같이 생겨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회전한 각을 평각이라고 하면서 180도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각의 2분의 1이면은 180의 2분의 1이니까 몇 도? 90도죠? 90도는 이렇게 직각이라고 하고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이렇게 작은 사각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B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홍색이죠? 여기 직각 무슨 몇 도라고 했죠? 직각은 90도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점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여기 C라고 했을 때 AOC는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180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이렇게 쭉 다 합친 게 180도라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각 AOB라는 거라고 90도랑 60도를 다 더하면은 180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각 X 즉 각 AOB는 30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다음에 막곡지각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열심히 외워주시는 게 훨씬 좋다. 물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좋다. 수고하셨습니다.